자, 오늘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페라 하면 푸치니죠. 지아코모 푸치니. 이분은 1858년에 태어나셔서 1924년에 타계를 한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토스카, 라보엠, 나비 부인 이런 이탈리아 오페라를 남긴 사람이 푸치니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의 마지막 작품인 투란도트라는 오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란도트의 원작은 같은 이탈리 사람 카를르 고치라는 사람의 동화, 중국의 어느 왕국의 공주, 투란도트가 공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화에서 모티브를 땄고 실제 오페라 대본은 주세페 아다미와 레나토 시모니라는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실제 투란도트는 푸치니가 작곡을 하다가 산막에 대이중창을 완성하기 직전에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미완성이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은 그의 제자인 프랑크 알파노가 푸치니가 남겨놓은 스케치를 기본으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투란도트가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을 때 그 당시 지휘자가 토스카니니였어요. 토스카니니가 연주를 하다가 바로 그 장면, 그러니까 제자인 프랑코 알파노가 새롭게 작곡을 한 그 장면에서 일단 스탑하고 관객들에게 바로 이 장면에서 거장 푸치니 선생이 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휘봉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투란도트라는 이 오페라의 스토리는 어떤 건가?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배경은 북경입니다. 북경. 자, 북경의 궁전 앞 광장, 한 관리가 등장해서 포고문을 전합니다. 자, 절세 미녀인 투란도트 공주는 자신이 내는 세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할 거다. 근데 여기에 도전했다가 만일 한 문제라도 맞히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런 포고문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미 여러 사람이 도전했고 실제 그 미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아쉽게도 페르시아 왕자 한 사람도 곧 사형이 집행된다. 이런 내용의 포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되게 공포 정치 그리고 좀 아주 그 괴팍한 이런 공주가 있던 때였어요. 자, 이제 그 포고문을 보고 있던 군중 사이에는 남루한 옷을 걸친 늙은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 조국을 잃고 방황하고 있던 타타르 왕 티무르입니다. 군중에서 사람들이 막 얽혀 있는데 그때 이 타타르 왕 티무르가 떠밀려 쓰러지는데 한 젊은 남자가 딱 잡아줘요. 근데 그 젊은 남자가 누구냐? 너무 반가운 게 자기 아들이었어요. 전쟁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의 아들 칼라프 왕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그 왕 티무르를 시중 들고 있던 노예 류. 자, 이 노예 류가 여성인데요. 여성 노예인데 상당히 이 전체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노예 류도 어머 왕자님 몹시 기뻐해요. 왜냐 이 노예 류는 칼라프 왕자를 남몰래 사랑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재회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 군중의 함성이 크게 울리더니 그 괴팍한 투란도트 공주가 성곽 위에 나타나서 그 미션에 실패한 그 앞선 페르시아 왕자 쟤 죽여 사형 집행을 신호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투란도트 공주를 본 칼라프 뿅 대빵 이쁘다. 그녀의 미모에 매혹돼서 나도 도전 무한 도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티무르가 또 그 노예 류가 아니 왜 그러세요? 그 꿈 만류하지만 아니야. go. 난 해보겠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칼라프를 걱정하는 노예 류의 아리아 나의 말을 들어줘가 나오고 또 애절한 그녀의 호소에 칼라프는 너가 반드시 수수께끼를 풀 거야 라면서 울지 말아요 류 뭐 이런 아리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제2막으로 넘어갑니다. 제2막. 트럼펫의 팡파르가 울리고 황제 알툼이 누구냐 그러면 아까 그 괴팍한 투란도트의 아빠, 그러니까 이 나라의 황제예요. 자, 이제 도전하는 칼라프가 나 도전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럼 너한테 한번 다시 문제를 한번 내보자. 근데 이제 그 황제 알툼은 야, 니 생각 새로 해봐라. 지금 여러 사람이 골로 갔어요. 그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칼라프는 나 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그 상황에서 이 투란도트 공주가 단순히 자기는 미친 여자가 아니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이런 문제를 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 옛날 이 궁전에 쳐들어온 타타르군의 젊은이가 왕녀를 잡아 잔인하게 능욕하고 죽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타타르, 아까 지금 이 칼라프도 그렇고 아까 아버지 티무르, 노예 류, 타타르 사람이잖아요. 약간 움찔. 그러니까 타타르군의 젊은이가 왕녀를 잡아 잔인하게 능욕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서 복수를 한다. 이런 뭐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자, 문제는 셋이요, 죽음은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벌주자 칼라프는 그래요, 수수께끼는 세 가지, 목숨은 단 하나뿐이지요. 물어보소. 아주 대담하게 대꾸합니다. 자, 공주는 그를 향해서 첫 번째 문제를 던집니다. 들어라, 젊은이여. 어둠을 비추고 다음날 없어지는 것은? 하고 묻자 칼라프 왕자는 희망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오이? 그걸 맞추다니.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문제로 태어날 때는 열병과 같이 뜨겁다가 죽을 때는 차가워지는 것은? 이렇게 묻자 또 칼라프가 피! 그래서 어이? 이 뭐 약간 더맨더맨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공주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 야, 이번에는 뭔가 미션 통과하겠다. 칼라프를 성원합니다. 환호성을 지르자 공주는 장례를 정리시키고 화가 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에게 불을 붙이는 얼음은? 이 질문이 아주 좀 어렵죠. 그대에게 불을 붙이는 얼음이 뭐요? 그러자 이 칼라프 왕자가 약간 주저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란도트. 이렇게 바로 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 공주가 괴로워하면서 유빈, 네가 이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군중들은 막 환호합니다. 근데 이게 투란도트는 아니 이름도 모르는 저놈이랑 나 결혼할 수 없다 이러며 황제에게 달리 묘책을 강구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단호하게 이런 아리아를 불러요. 약속은 신성하도다. 이러면서 약속 지키라는 거죠. 그러자 칼라프는 또 여유를 부립니다. 공주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문제 한 개 낼게. 내 문제 냈는데 니 이거 만약에 맞추면 니 자유롭게 해줄게. 근데 못 맞추면 니 안 된다. 니가 만약에 문제 맞추면 내가 그냥 떠나줄게. 자,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를 주었느냐. 아니, 공주님, 그 동트기 전까지 내 이름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이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내 자유롭게 해줄게요. 여기까지가 2막입니다. 자, 3막. 이제 큰 일이 발생했죠. 저 남자의 이름을 알아내야 돼요. 그러자 이 궁전에서는 한 관리가 포고문을 외칩니다. 지금 공주님이 까딱 잘못하면 이상한 놈한테 시집가게 생겼다. 그 남자의 이름이 밝혀질 때까지는 아무도 잠을 잘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은 만약 이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름을 알아내기 위한 모든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알게 되면은 돈도 주겠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자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침내 이 정보가 새 나간 겁니다. 그 티무르와 티무르가 누굽니까? 칼라프, 아까 그 남자의 아버지였죠. 류가 그 노예가 이제 공주 앞에 끌려옵니다. 공주는 얘네들이 이제 그 남자의 이름을 알겠지. 그래서 그 남자의 이름을 밝히라고 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티무르, 그 할아버지, 왕을 고문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그 노예, 류는 그 왕인 티무르를 구제할 속셈으로
저 영감님은 그 사람 이름 몰라요. 나만 그 이름을 압니다. 이렇게 나섭니다. 그래? 좋아. 너 한번 고문 당해봐. 야, 쟤 빨리 고문해. 그러면서 계속 고문을 하자 류는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의아해하며 야, 네가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하지? 뭐 때문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류는 그건 바로 사랑의 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유명한 아리아 사랑은 강하도다. 탄토 아모레 세그레토를 노래하게 됩니다. 계속 또 얼음장 같은 공주님의 마음 뭐 이런 노래도 부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병사의 단도를 빼서 자기의 가슴을 찌릅니다. 결국 그렇게 류는 죽게 되죠. 그 사실을 뒤에 알게 된 칼라프는 그녀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애도하고 군중들도 나직한 목소리로 동정합니다. 투란도트와 함께 남게 된 칼라프는 공주의 얼굴에 가려진 베일을 확 찢습니다. 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죽음과 같은 공주여, 얼음과 같은 공주여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푸치니가 이 오페라를 끝을 맺지 못한 채 타계했는데 바로 이 장면, 류가 자살하는 장면까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제자인 알파노, 프랑코 알파노가 만들었다 그랬죠. 자, 그 뒤가 이런 거죠. 해피엔딩인데요. 칼라프는 이 공주 투란도트를 안으면서 열정적으로 키스를 퍼붓습니다. 그토록 냉정하던 그녀의 마음도 차차 봄눈 녹듯 쓰러집니다. 그녀는 또 우아한 자태로 넘치는 눈물, 델 프리모 비안토라는 아리아로 답합니다. 그러면서 칼라프는 나는 티무르의 아들, 타타르의 왕자여 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공주도 이제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아오 라고 답합니다. 사랑 앞에서는 이제 어느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라프는 공주를 포옹하고 어떻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건데요. 자, 뭐 동화죠, 동화. 이 투란도트 오페라의 여러 가지 아리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가 네순 도르마. 이 네순 도르마라는 것이 이게 이태리어죠. 근데 영어로 하면은 뭐 none shall sleep. 이렇게 아무도 잠들지 말라.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밤새 내 이름이 뭔지 네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다급해진 그 공주 측에서 아무도 못 자게 하고 그 남자의 이름을 아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오히려 더 정확한 이름은 뭐 아무도 잠들지 말라, 이게 더 정확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네순 도르마는 칼리프가 승리를 확신하며 부르는 노래예요. 이제 뭐 아무도 잠 못 자지. 근데 나는 어차피 이 퀴즈에서 이길 거야. 그래서 승리를 쟁취할 거야. 뭐 이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특히 유명하게 된 것은 폴 포츠, 2007년 영국 그 텔레비전 중에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던 폴 포츠가 처음에 이 노래를 갖고 나왔죠. 그러니까 뭐 핸드폰 그 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뭐 혼자서 클래식 음악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별로 심사위원들은 기대를 안 하는데 쫙 부르는 음악이 바로 이 네순 도르마였죠. 사실 저도 네순 도르마를 여러 그 음악가, 그 성악가들 들어봤죠. 뭐 파바로티도 들어봤고 뭐 다 들어봤는데, 폴 포츠의 이 표현력이 대단해요, 보면.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는 네순 도르마, 투란도트의 유명한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를 이 폴 포츠 걸로 한번 들어볼까요? 폴 포츠의 그 오디션 장면에서 한번 따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념지기 기업분쟁연구소 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l
vincerò.